상쾌한 아침 본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본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어제는 전국적으로 하늘이 흐렸습니다만 오늘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요. 화창한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어느 지역의 기온은 22도에서 출발했습니다만 한낮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상태에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시기에 정말 적절한 또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가 원주까지 이 GTX 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 지역의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과 함께 또 이제 횡성 국제공항 승격 문제 등 현재 그 원주를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좀 어떤 사업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건강증진센터가 온라인 교실에 참가할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그 소식과 함께 또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주민걷기 행사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6월 16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또다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오는 1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자 수천 명의 백신 접종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을 우선 7월 중에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철근의 품귀 현상에 따라서 철근을 납품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는 강원도 내 올해 공공발주 공사 가운데 철근 수급의 대란으로 공사 중단이나 연장된 현장이 5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번 시체육회 법인 출범은 지역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죠. 이 급행철도의 유치를 위해서 원주시가 경기도의 광주, 이천, 여주시와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 오늘 또 원주시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모 원주시장 연결하겠습니다.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GTX 사실 이것은 서울 수도권에서만 많이들 네. 논의가 되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원주까지 이것을 연결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네. 며칠 전이었죠. GTX 네네. 광주, 이천, 여주, 원주까지 연결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만 먼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우리 원주시와 광주, 이천, 여주시가 함께 힘을 모아서 GTX를 원주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강원도, 경기도,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서명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수도권에서만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철도망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GTX. 이 개념이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수도권 급행열차죠. 수도권 급행열차. 그래서 서울 주요 도시와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그러한 철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지하철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지하철은 어떻게 보면 성격이 각 구간 한 5분, 3분 이렇게 마다 정차하면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늦죠. 네. 그래서 이것을 1시간대까지 급행으로 연결해서 수도권을 확장하는 개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빠른 속도를 가지고 운행하는 지하철 광역망이다 이렇게 보시되 주요 도시만 연결해서 정차역을 굉장히 많이 줄여서 빠르게 연결하는 그런 철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차역을 최소화한 이 급행 전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주에서 또 원주까지 앞으로 이제 예. 전철이 이제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게 네.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그 GTX D 노선이죠. 김포에서부터 이제 강남, 하남까지 연결하는 것인데 그 하남에서 광주까지가 한 18km 정도 됩니다. 네. 거기를 연결하면 나머지 구간, 그래서 광주에서부터 광주, 이천, 여주, 원주를 연결하는 것은 여주, 원주, 복선 전철과 맞물리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신규로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 방법의 그 차이다. 예. 그래서 새롭게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노선을 활용해서 김포까지 연결하는. 그래서 강남권 그리고 서울역을 거쳐서 김포까지 연결되는 예. 급행 노선인데 예. 우리 시가 좋은 것은 지금 수서까지 연결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주에서 수서까지 연결되면 한 37분 보는데 그거는 그 일반 철도고요. 급행 열차가 들어오면 GTX가 들어오면 네. 원주에서 수서를 원주에서 수서하고는 별다 다른 노선입니다. 그래서 네. 광주 거쳐서 하남 거쳐서 강남 그리고 부천, 김포까지 연결하는 건데 주요 거점마다 쓰기 때문에 원주에서는 환승 없이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다. 수도권 곳곳을 연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그렇다면은 현재 그 여주 원주 간 철도 전철이 이제 공사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만은 네, 금년 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철이 단위이지만은 시간대 네. 조정을 해서 이 급행철도가 그 노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엄청나게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GTX A 노선이 있고 GTX D 노선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D 노선 지금 말씀하셨죠. 김포 또는 그 영종도, 인천공항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계획이 안 돼 있죠. 네. 가로 열고 이게 또 거기서 영종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던데. 환승해서 가는 거죠, 거기서. 환승해서요.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공동 건의문도 채택을 했습니다. 4개 지자체장들이요. 네네. 이 건의문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GTX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또 이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이게 동부권이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광주나 이천, 여주가 같은 수도권인데도 굉장히 낙후되었으니까 이러한 부분과 균형 발전을 건의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북선 전철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여주, 원주 철도와 함께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를 하나로 잇는 대한민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의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은 다 또 그 예비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그 가능성 차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KDI에서 하는 용역이 있지만 그 사전 용역은 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된 것은 KDI에서 하지만 아직 확정되기 전이니까 서울과학기술대에다가 용역을 의뢰했는데 원주까지 했을 때 1 이상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 검토가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최종 기재부에서 한 용역은 아니고 KDI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사업 평가에서 1이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은데요. 거의 뭐 1 가까이 나오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상 정책적으로도 결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갖는 의미가 이게 네 개 도시가 하나의 뜻을 모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면 그 대통령 공약이 채택되면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또 하나의 명분이라고 한다면 이 철도가 연결되면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원주에서 수도권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1시간 이내에 다 서울 곳곳을 예.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개념이 확장되는 개념. 그래서 수도권이 확장을 통해서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수도권 주택 문제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원주가 수도권이 되겠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되면은 네. 내년 대선 때 공약으로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시장님은 전혀 이 사업에 결실을 네. 보지 못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예. 근데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그럼 또 다른 문제도 좀 중요하게 여겨진 것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이 횡성국제공항 또 원주공항으로 이제 승격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횡성군과 또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놓고서 네.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주공항 국제공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논란에 빠져서 국제공항을 오히려 좀 시기를 앞당겨서 발표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 사실상 공항 기본 계획이 금년에 지금 조성 관련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원주공항에 대한 거론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시설 개선을 강원도에서 올렸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행성 지역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은 국제공항으로 가고 공항을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 이런 측면을 지금 행성하고 원주시가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공항 가기 전 단계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바로 국제공항 가겠다면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설 개선, 쉽게 얘기해서 다른 공항을 가면 티켓팅하고 나면 비행기 탈 때 브릿지를 통해서 이렇게 탑승을 하게 되는데 원주공항은 버스를 타고 타죠, 예. 군부대 초소를 지나서 그렇게 타니까 이래가지고 국제공항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제공항은 빼고 시설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또 이렇게 청사를 새로 짓고 나면 그리고 나서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하는 건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설 개선에다가만 목소리를 높이고 시설 개선이 확정된다면 그때는 이제 국제공항으로 바꾸는 문제를 노력해야 될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시설 개선부터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네, 시설 개선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네, 그 터미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보수할 것인가 아니면 좀 약간 옮겨서 이전해서 새롭게 지을 것인가 또 주출입구를 행성 쪽으로 낼 것인가 원주 쪽으로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행성과 논의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시설 개선을 한다면 지금 군부대 내로 탑승한 터미널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만 비행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티켓팅하면 다른 공항처럼 비행기로 바로 브릿지 통로로 바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대 내로 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성군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행성군에서 갖고 있는 보관은 지금 그 행성역이 있지 않습니까? 행성역에서 지금 자동차로 이용하면 한 8분 정도 걸리는데 그 직선화 시키면 한 2, 3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행성역이 공항역에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 들어가는 출입구는 아마 그쪽이 입체교차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쪽이 좀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성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국토부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설 개선이 되고 나면 국제공항으로 가는 거는 운영상 방법이지 시설이 지금 상태로는 국제공항 절대 갈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이면서 또 난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GTX 건도 사실 시장님의 임기 이후에 이제 결실을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원주 공항의 개선 문제도 상당한 시일이 이제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주 공항 문제는 횡성군과 같이 또 테이블에 올리기로 한 것이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네네. 또 블랙 이글스로 인한 또 환경 오염 문제 등도 같이 이제 논의 네네. 중인데 네.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은 원주시에서 계속해서 완강한 입장을 보이다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네. 시장님이 향후를 네. 또 도모하기 위한 또 하나의 또 여러 가지 그 진행 상황 중에 하나 아니냐라는 또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한기호 군수 때 같이 원주시랑 그때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면 네. 그 행성댐에서 오는 그 상수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관로를 복선으로 연결해서 혹시 관로가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보조 관로를 통해서 원주시가 식수를 공급하는 문제. 또 하나는 그 취수량이 행성댐까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네. 청주댐, 소연강댐에서 물을 끌어다 주기로 했던 문제. 그리고 또 저희가 직수를 공급하면 지금 그 장애인이 취수량에서 했던 것보다 용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요금에 대한 감면 문제를 그때 수자원공사랑 강원도랑 원주시랑 협약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자원공사가 약속을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였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원주 시민이 가장 많은 혜택을 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보면 거의 80% 가까이가 원주시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뭐 장양리라든지 둔둔리 이쪽, 교황리 이쪽 일대가 전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주시를 위해서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반드시 해야 되고 다만 안정적으로 원주시가 그 수돗물 공급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세가 취한 건데 그게 반대인 것처럼 비춰지니까 네.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도 반드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에 요즘 따로 있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창모 원주시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국민체력 100 원주 체력인증센터가요 온라인 체력 증진 교실 참가자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증진 교실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요? 네, 원주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증진 교실의 참가자 100명을 다음 달인 7월 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3기를 맞은 이 체력 증진 교실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상 채팅 플랫폼 중에 하나인 구글 미트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8주, 그러니까 2달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1시간씩 한 주에 3번씩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시간의 체력 운동이 별 효과가 있겠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순환 운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꽤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체력 증진 교실을 하기 전과 후의 차이에 눈에 띄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 체력 증진 교실의 참가자들이 주부나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수업 초창기에는 윗몸 일으키기를 한 번도 못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2달 후에는 10개 정도는 거뜬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체력을 습득해 가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체력인증센터 오현경 관리사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원래 체력 증진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대면으로 이제 진행을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비대면으로 구글 미트라는 화상 채팅 플랫폼이 있는데 그거 이용해가지고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것만 가지고 계시면 사용하실 줄 아시면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랑 또 소통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고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 있으세요.
원래 이제 코로나19 전에는 사전 사후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달라진 점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강제적으로 체력 측정 사전 사후를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체력 측정을 받아보시면 이제 운동 전이랑 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아무래도 그냥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긴 한데 실시간으로 한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하고. 네. 자, 원주 체력인증센터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오늘 또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원주 체력인증센터는 국민체력 100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인데요. 국민체력 100은 국민들의 체력과 건강 증진의 목적을 두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의 건강 상태와 체력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해서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운동을 처방해주는 국민복지 서비스인데요. 이 측정과 평가, 처방까지 해주는 기관이 체력인증센터인 것입니다. 국가지정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체력 측정은 공신력을 갖게 되는데요. 채용 관련해서 직업군인이나 경찰 등 체력 인증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국가공인인증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인증센터를 찾는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운동을 좋아해서 자주 운동을 하긴 해요. 그 ROTC 지원해가지고 그거 관련 체력 검증 인증서가 필요해가지고 와서 체력 검사를 했었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이어가지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체계적인 것 같아서 인바디도 재주고 뭐 설문조사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생각보다 만족했습니다. 아니요, 몰랐어요. 그 ROTC 관련 이제 체력 검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학교 그 ROTC 측에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체력인증센터에서 인증을 하면 된다 해가지고 검색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도 ROTC 지원 관련으로 헬스장 다녀요.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자, 또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측정과 처방은 무료라고 하는데요. 요즘 또 뭐 코로나19 예방, 방역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면역력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만큼 또 센터 방문하셔서 이 건강 진단도 하고 또 건강 증진도 하시면서 이 코로나19와 함께 또 이겨 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요 화목한 데이 주민걷기 행사를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화목한 데이 주민걷기 행사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평창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김진옥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진옥 팀장입니다. 네. 자, 이번에 센터에서 화목한 데이 이 주민걷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입니까? 코로나19로 이 지역이 많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또한 코로나 분류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예방접종을 한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외출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고 활동량이 적어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운동과 올바른 걷기 자세를 알려주어 외출을 안전하게 도와줄 뿐 아니라 오랜만에 가족, 친구, 이웃과 다 함께 걸으면서 힐링도 하고 건강도 찾게 해주려고 마련하였어요. 네. 어디를 걷는 겁니까? 오대천 따라서 걷는 코스인데요. 한 4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km 정도, 예. 네네. 그래서 오대천 따라 십리길 달빛 걷기로 이름을 지었어요. 예. 일반인들의 걸음으로 뭐 4km면 1시간 정도 넉넉 잡고 보고요. 왕복 한 2시간 정도 되겠군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뭐 단순히 걷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뭐 미션도 있고 또 성공하는 참가자들에게 물품 지급도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 건강에 좋은 지역 농산물 표고버섯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첫 등록자에게는 표고버섯을 모두 드리고 또 3회 이상 출석자에게는 또 표고버섯, 또 2회 참석자에게는 깜짝 미션으로 선물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40일 동안 저희가 그 개인별로 화목한 데이 밴드를 초대를 해서 그분들을 별도로 그 건강 개선하신 분들한테 또한 40일 이후에 미션자들에게 선물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함께 가족이 걷고 이런 또
특산품도 챙기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주부터 시작된 거죠? 네,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매주 화요일, 목요일 네.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진행하시는 거는 화요일, 목요일 2번 참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일 걷기 하시는 분들은 또 매일 걸어서 저희한테 밴드에 올려주셔서 그 비대면으로 매일 걷기 실천을 한 것을 모니터링하고 개인별 올바른 걷기 교육을 따로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죠? 시작점이 그 진부 면민체육공원 인조축구장 B구장에서 예. 그 올바른 걷기 자세 교육을 하고 그 트랙을 한 380m 다 함께 걷고 그리고 송어축제장을 지나 오대천을 따라 그 진부역 앞에 있는 다리가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반환하여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만은 이 지역 주민들은 다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겠죠, 코스가? 네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장소에서 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요즘 뭐 인원 제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 사전 신청은 없고요. 현장 접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인원 제한은 저희가 따로 두지는 않았어요. 어허. 그 접종하신 분들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예. 이제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나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외 활동이기 때문에 인원 제한은 두지 않고 다만 네. 어느 정도 거리 두면서 이렇게 걸을 수 네. 있도록 조정을 한다라는 거로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또 어제도 실시가 되었겠군요. 몇 분 정도 네네. 오셨습니까? 어제가 140명 정도 어허. 참여를 하셨어요. 정말 많이들 답답해 하신다는 것을 이런 네, 행사 네. 때마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행복한 데이 또 화목한 데이 주민걷기 행사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이제 그 참여 좀 독려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그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들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대천을 따라 달빛과 함께 걸으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네. 그래서 화목한 날 걸으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이 걷기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 그 사회단체에서도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생수도 지원을 해주시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진옥 팀장이었습니다.